화면 어디 있어? 이거 어디까지 잡지 지금? 요것만 잡히면 안 되는데 여기 약간 더 넓게 잡혀서 여기까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뜨면 여기서 있습니다. 눌렀어? 네. 네. 오늘은 3일자인데, 오늘은 조금 분량이 좀 적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또 원래 저번에 오늘은 사실은 숙제를 시험을 쳐야 되는 날인데, 준비상 시험 치기는 조금 그런데 일단 복수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하죠. 전번에 이제 그 스레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스레드 공개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에서 어떻게 경쟁 조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동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몇 번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번에 했던 게 하나는 스레드가 두 개가 일을 하는데, 하나는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하나는 더하기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곱하기라는 게 있었죠. 이런 그러니까 T1이 이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치죠. A하고 A는 이제 변수고 여기서는 편의상 인티저라고. 이랬을 때, 재규씨, 예. 여기서 지금 레이스 컨디션에 있는 리소스가 뭐죠? 리소스요? A. A가 그러면 T1하고 T2가 실제로 이제 A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공유하는 자원이 되는 거죠. 쉐어드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천하씨, 여기서 실제 결과로 저는 이거 가능한 값이 뭐가 나올 수 있죠? 0, 5, 10. 10이 나오는 줄 아니에요? 25, 25. 그보다는 아, 곱하기구나. 25. 기현씨, 예. 어떤 경우 여기 나오지? 0이 나오는 거요? T1에서 로드를 한 다음에 지금 제가 플러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조건이 지금 A는 0이죠, 지금? 네. 여기서 이제 A는 0인데 출발을 하는 거고, 계산한 값을 세이브하기 전에 T2에서 A를 로드를 했을 때 0이 로드가 되니까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T1에서, 그러니까, T1에서 계산한 후에 계산을 하고, 세이브를 안 하고, 로드는 했고, 계산도 했고, 세이브를 안 한 상태고, T2도
로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이 레이스 컨디션에서 중요한 거는 그 로드를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제 처음에는 T1이 로드를 했을 거고 T1이 로드하면 당연히 0이었을 거고 T2도 로드를 했으니까 0일 거고 T1 결과가 나왔을 거고 이제 템포러리하게 결과를 이제 템포러리한 어떤 지금 현재 레지스트에 들고 있겠죠. 레지스트에 들고 있으니까 아직 메모리는 반응이 안 된 거고 로드라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갖고 오는 게 될 거고 당연히 그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그 계산 결과가 일단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T1은 5를 계산했을 거고 T2는 똑같이 계산했을 텐데 5를 못 보기 때문에 얘는 로드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0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누가 먼저 세이브를 했어? 0이 나오려면? T1이 세이브를 하면 메모리에 있는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이 5라는 값은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니까 괄호로 묶고 이것도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고 T1이 세이브를 하면 이제 메모리로 내려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이 레지스터하는 결과값이 내려가니까 A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반영이 되니까 T2 세이브하면은 세이브라는 것은 레지스터에 들고 있는 값을 세이브, 메모리 내리는 거니까 얘가 5가 됐지만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0이 되는 거죠. (25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25가 되는 경우는 25가 되는 경우는 제일 심플한 건데 T1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T2 로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2 로드 캘크가 있으면은 그죠? 로드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뭐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었지? 그리고 그 컬렉션 할 때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이 왜 발생하지? 컬렉션에서 이터레이터 같은 거에서 헤드 넥스트 하면서 작업하는데 그 작업 중에 그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면 그럴 때 그 말도 맞긴 한데 이제 거기서 그 이트레이터 같은 걸 이제 이트레이터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이트레이터 시점에서 어떤 스냅샷을 떠온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스냅샷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트레이터 도는 와중에 원래 컬렉션 자체에다가 변경이 생기면 그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을 발생하는 거고 이건 스레드랑 사실은 상관이 없는 알고리즘을 그래서 이거 페일 패스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굉장히 그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름은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더 도는 스레드랑 다른 스레드에서 뭐 변경이 됐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이트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클로즈를 하기 전에 그 뭔가 그 컬렉션에다가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 키가 되는 그 알고리즘이 뭐였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물론 현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내부적으로 뭔가 필드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 이름이 필드가 뭐였죠? 모드 카운터였죠. 모드 카운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트레이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모드 카운터를 다 들고 그러니까 카피해서 갖고 왔는데 그 이트레이터 돌고 있는 와중에 그 진짜 컬렉션 원래의 컬렉션하고 모드 카운터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카피한 모드 카운터랑 달라졌으면 그때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을 던지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에 대해서 아직 그 스레드 베이식에 대해서 전반전 시간에 배웠었고요. 금방 이게 또 그러한 레이스 컨디션이 있었고, 그 쉐어드 리소스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동기화를 해야 한다.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쉐어드 대한, 그러니까 실제 경쟁이 발생하는 그 대상 리소스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락을 잡아줘야지 효율적인 락킹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뭘 가지고 뭐가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그냥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엄한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성능이라든가 대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쟁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스레드가 많으면 당연히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공유되는 리소스가 있는지 그리고 공유되는 리소스가 뭔지 그리고 그 공유되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동기화시킬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논리정연하게 접근해야만이 동기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것을 잘 모르고 공유된 리소스가 뭔지를 모르고 코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동기화 시켰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지? 난 싱크라이즈 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잘 모르고 뭘 동기화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싱크라이즈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메소드에다 싱크로나이즈 하면 어디에 대해서 동기화하죠? 동기화 객체가 뭐가 되죠? 일반 인스턴스 메소드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하면 모니터 오브젝트가 뭐가 된다 그랬죠? 뭐가 되죠? 피스가 되는 거고 그 스태틱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싱크를 넣으면 그 모니터 오브젝트가 뭐가 되죠? 점 클래스다, 점 클래스. 사실 이게 군대 간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숙제를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군인 정신으로 본 사람들 훨씬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기화 시킬 때, 그러니까 항상 싱크로나이즈에는 대상이 있고 모니터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니터 오브젝트가 무엇에서 모니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될지 디스일지 아니면 그 별도의 객체를 락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대상 객체, 쉐어드 리소스를 가지고 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거는 이제 실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공유 객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공유 자원을 가지고 직접 그거를 객체로 봐도 되고 락 오브젝트 봐도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락 오브젝트가 만약에 프리미티브다 이러면 당연히 그게 안 될 거고 그리고 공유되는 또 객체가 하나가 아니다. T1하고 T2가 경쟁을 하는데 A라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B에 대해서 리소스를 하고 이것이 둘 다 같이 동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 전번에 얘기했던 그 뭐였죠? 그 철학자 그 저녁 먹는 철학자의 만찬에서 리소스가 왼손하고 오른손이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나이프였다면 둘 다 동시에 동기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다르긴 한데 동시에 만약에 같은 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 락을 뭐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메소드에 써버리면 동기화복 객체가 그 신텍스 자체는 잘 안 보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잡고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디스에 대해서 락이 걸린다는 걸 알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동기화 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동기화 객체 대상이 좀 복잡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동기화 객체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락 오브젝트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즈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싱크로나이즈를 인스턴스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에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이 대상이 락 오브젝트가 뭐다 라는 걸 알고